자금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곧바로 유상증자를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리커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약 개발 모델의 경쟁력은 가히 가공할 만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AI로 신약을 개발하는 미국 나스닥 기업 리커전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커전이라는 회사는 엔비디아가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상승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은 20억 달러를 약간 밑도는 그런 수준이고요. 종업원은 약 500명 정도. 그 다음에 설립일은 2013년입니다. 리커전의 미션은 생명작용의 코드를 해독하여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이제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AI나 바이오 기술로 바이오 지도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 바이오 지도를 이용을 해서 질병의 복잡성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약을 새로운 접근법으로 만들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잠깐 보면 2013년도에 설립을 해서 리드 프로그램인 REC994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FDA로부터 IND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두 번째 물질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처음으로 베이어와 협업을 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베이어와의 협업을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로슈 제넨텍과 신경과학 및 항암 관련한 빅파마 두 곳과 협업을 체결을 하고 2023년 7월에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면서 협업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에서 LOWE라는 신약 개발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로슈가 의미가 있는 거는 선수금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한 리커전한테는 대단히 큰 규모의 자금을 그래서 숨통이 좀 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2021년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로부터는 어떻게 보면 자금은 크질 않습니다. 그러나 좀 상징적인 의미, 그 다음에 협업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리커전의 강점이라 그러면 많은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0페타바이트를 현재 확보를 하고 있고요. 뒤에서 계속 강조를 드리겠지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의 질이 어떤 데이터들이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커전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인간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통해서 분할을 시켜서 만든 약 50종류의 타입의 인간 세포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약 230개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약 4분의 1 정도의 세포를 스스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이 리커전의 경쟁력이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리커전은 중견기업 어떻게 보면 아주 중견기업이 되려고 하는 그런 바이오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력이 약 500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자금이 굉장히 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500명의 인력 중에 35%가 화학이라든가 생명공학을 담당하는 연구자들이고요. 40%가 컴퓨터공학자, 나머지가 기업 경영과 관련한 담당을 하는 부서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인력들이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웹랩에서 데이터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한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또 컴퓨터 안에서 강화하고 또 처리하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4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런 인력들하고도 약간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리커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술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보다 좋은
데이터를 넣으면은 보다 좋은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 리커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데이터를 입력을 해 줄 것이냐라는 부분에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웹랩, 그러니까 실제 이제 세포를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실험실 연구,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그리고 가공하는 그런 단계, 이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이게 계속 이제 루프를 통해서 돌고 돌아서 신약 물질 발굴에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커전의 이를 본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을 진짜 통해서 진행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관련한 그리고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이제 DNA라든가 RNA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대사체들의 관계들과 관련한 그런 데이터들을 다양한 50종류의 세포로부터 뽑아내고요. 이 데이터들을 컴퓨터에 디지털화합니다. 입력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거대 언어 모델을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된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서 신약 물질을 발굴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그런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일관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데이터, 가치 있는 데이터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공개된 그런 생명과학과 관련한 그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모아서 거대 언어 모델을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개된 언어, 공개된 데이터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커전만이 만들어내는 그런 독특한 이제 자체적인 데이터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세포 속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직접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데이터들. 이거는 리커전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다른 회사들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데이터들, 이 데이터 두 개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향후에 이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할 때 중점적으로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영역은 어느 영역이냐면 바로 내부적으로 만들어낸 확보한 그 데이터 속에서 신약을 발굴해내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공개된 데이터들은 대부분의 신약이 발굴됐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적으로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리커전이 내부적으로 연구 개발한 그 데이터들 속에서는 아직까지 신약이 개발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거의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체 연구 개발한 그 데이터들 속을 이제 탐사를 하면서 신약을 발굴하겠다는 겁니다. 서두에 그 리커전의 미션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바이오 지도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지도의 층을 본다 그러면은 먼저 DNA, 그 다음에 DNA가 만들어내는 전사체들, 그리고 전사체로부터 번역이 된 단백질, 그리고 세포 단위, 그리고 조직 단위, 기관 단위,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데이터들. 그래서 이 각 층간에 숨어 있는 거대한 생물학의 비밀을 해독을 해서 계층 간 혹은 계층 속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해한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서 신약을 발굴하겠다라는 게 바로 바이오 지도의 핵심이라고 보겠습니다. 리커전이 타겟팅하고 있는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바로 신약 개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아주 좀 더 싸게 그리고 빨리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빅파마들이 어느 정도의 연구개발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요. 빅파마 탑10으로 본다 그러면은 한 개 회사당 약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원 정도를 1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의 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 10년 이상 그리고 2조 원의
자금이 들어갑니다.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만 약 30개 정도를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년 사용하는 이 14조 원을 줄이면서 예를 들어 10% 줄인다 그러면 1조 4천억 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을 수치를 받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자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커전, 엔비디아 모두 이 시장을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약물을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느냐를 증명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직까지 증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을 발굴하는 프로세스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AI 관련한 AI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기존의 시장에 나와 있는 이미 공개된 그런 데이터들을 모두 다 수집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들을 학습한 그런 기초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만들죠. 그래서 그 거대 언어 모델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런 새로운 신약 물질을 발굴하는데 엣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리커전처럼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낸 자체 데이터들을 따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파인 튜닝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자체 데이터로 이제 기초 언어 모델을 다시 학습을 시킵니다. 이때 엔비디아의 바이오 네모라는 그런 모델이 다시 이제 도움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을 끝낸 모델들은 완성된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물질을 이제 모델링 할 때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모델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엔비디아는 기초적인 그런 모델을 만든 다음에 리커전의 그런 AI를 활용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AI를 활용을 해서 좀 더 강력한 AI용 생성형 AI용 클라우드인 바이오 네모에서 이 리커전의 생성형 그 AI 모델을 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모델을 다른 회사들한테 라이센싱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기반한 그 바이오 네모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기초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각 회사들은 자체적인 그런 데이터로 다시 학습을 시키는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이오 네모가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각 회사들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대 언어 모델을 갖게 됩니다. 이 거대 언어 모델은 예를 들어서 암젠이다 그러면 암젠만이 가지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이 되겠죠. 리커전의 밸류업을 보면 리커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그리고 2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필요로 하는데 기존의 임상 진입을 위한 IND 그러니까 신약 물질을 발굴해서 임상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략적으로 한 2,500만 달러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자금을 1,000만 달러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개발 기간 무엇보다 신약 개발은 시간이 중요하죠. 먼저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금도 줄일 뿐만 아니라 시간도 3분의 1로 단축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3분의 1 정도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추가적으로 발표한 LOWE라는 이 소프트웨어 차세대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만들고 실제 데이터를 만들고 그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또 컴퓨터 안에 저장하는 디지털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들이 계속 이제 순환을 하면서 데이터들을 조금 더 보강하고 확보를 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합하는 소프트웨어가 LOWE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LOWE라는 거대 언어 모델
보강시키는 그 언어 모델이 매치메이커라는 단백질과 리간드 간에 상호작용하는 그런 거대 언어 모델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페놈1이라는 모델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페놈1이라는 모델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한된 예를 들어서 세포의 영상 정보를 넣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영역을 보여달라라고 하면은 이 페놈1 모델이 실질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원리는 수억 개의 파라미터를 활용한 거대 영상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75%가 가려져 있는, 그러니까 25%만 영상을 제공을 하고 원래 영상을 보여달라라고 하면은 25%를 가지고 100%의 영상을 구현해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따라서 우리 과학자들이 볼 수가 없는 영역까지도 AI로 볼 수가 있다. 참으로 대단을 하고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없는 세포의 영역까지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개발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DNA부터 RNA, 단백질, 그리고 실제 임상 그런 데이터들, 이 관계들을 우리가 데이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통합해서 우리가 이제 인지할 수는 없는데 그 부분들을 AI가 즉 거대 언어 모델이 인지를 하고요. 또 영상까지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도 해석을 해준다라는 부분에서 향후에는 상당히 이제 빠른 연구 개발, 신약 개발에서 연구 개발이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커전이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REC994라는 겁니다. 이 약물은 대뇌 해면 기형 CCM이라는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현재 임상 2상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올해 하반기에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시 살펴보면 이 CCM이라는 질환은 유전자 변이에 의한 건데요. CCM이라는 유전자는 CCM1, CCM2, CCM3라는 이 세 개의 유전자가 발현이 되어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M 유전자의 돌연 변이에 의해서 질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척추나 뇌의 혈관기 형성에 의한 모세혈관 구멍이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CCM의 병변은 발작이라든가 또 두통, 또 신경학적 결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현재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주로 수술요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CCM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치료 약물들의 현황을 보면은 아직까지 개발 초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앞선 단계가 이 리커전의 REC994가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하는 단계까지 왔고요. 다른 약물들은 3개가 있는데 임상 1상 단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임상 2상 단계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 994에 대한 임상 2상이 완료가 되어서 하반기에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리커전의 매출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꿈이 있는 업체들이 바로 AI로 신약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커전에서도 그 한계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임상 전 단계까지 약물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임상 단계부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규제 산업입니다. 그래서 임상을 건너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임상 1상, 2상, 3상 단계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단계다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신약을 개발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임상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약물 단계를 그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는 게 바로 리커전이 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그 협업을 통해서 그런 그 선수금을 받는다거나 마일스톤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기술을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일스톤을 받을 단계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금을 받은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나마 그 글로벌리 가장 잘 나간다는 리커전이 어느 정도 그 이제 대차대표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국내 기업들이 어느 정도겠구나, 경쟁력이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가장 잘 나간다는 리커전의 매출 현황을 보면은 2021년도에 1,000만 달러, 그리고 2022년도에 약 4천만 달러가 조금 안 됩니다. 한 500억 정도 되나요? 500억 남짓입니다. 500억 원.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4,300억 달러. 그러니까 얼마 매출이 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많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매출 현황은 그래 크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 손실 규모를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억 8천만 달러.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2억 4천만 달러. 그리고 작년도에는 3억 5천만 달러. 거의 1억 달러씩 올라가고 있는 현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약 1억 달러를 이상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결론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먼저 아까 말씀드린 REC994입니다. 이 REC994가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를 하반기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분기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REC994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투자자들은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AI로 신약을 개발한다는 회사고, 그리고 AI로 약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을 확보한 시기가 언제냐면 2013년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약물을 발굴해낸 게 아니죠. 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약물을 발굴해낸다 그러면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 LLM AI 모델로 신약 물질을 만들어서 그거를 임상에 올리는 게 맞죠. 그래서 원래 994는 그런 최근에 발굴된 약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994에 대한 의미를 대단히 많이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맨 앞선 리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대단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상 이상의 리드 물질이 성공하냐 아니냐가 그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지대합니다. 따라서 다른 신약 개발하고 리커전이 대단히 훌륭하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엔비디아와 협업을 해서 신약을 발굴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모두 다 인정을 하더라도 임상 이상 이 994 물질의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휘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994에 대해서 임상 이상 결과를 자신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CCM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CCM이라는 물질은 새로운 물질이 아닙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템폴이라는 물질이고요. 이 물질이 그 비임상, 즉 그 이제 임상 전에 G 모델에 투여를 했을 경우에는 제한적인 그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임상 단계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그렇다라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임상 이상을 성공할 확률은 약 30%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이 30%에 조금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 리커전에 베팅할 별로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임상 이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주가는 뜰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곧바로 유상증자를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게 되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시기는 바로 그 시기다. 주가가 흘러내릴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커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약 개발 모델의 경쟁력은 가히 가공할 만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 관련한 신약 개발 회사를 또 한두 개 꼽는다 그러면 반드시 리커전이 들어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그 투자하는 시기는 구구사에 대한 임상 결과 그리고 반드시 유상증자를 할 텐데 그 유상증자 발표가 끝난 다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신약 개발에서 글로벌리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리커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